결국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될 경우, 두 번째, 조기 퇴진을 할 경우, 세 번째, 탄핵이 안 될 경우,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리면서 각각 증시의 좀 예상,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 번째가 됐죠. 우리 주말간에 많은 분들이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탄핵이 이제 폐기가 되면서 오늘 증시는 이제 예고했던 대로 개파락과 함께 거의 블랙 먼데이가 재현됐습니다. 오늘 연기금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기관에서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서 오늘만 양대시장 합쳐서 8천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현재 차트를 보시면은 마이너스 5% 이상 급락을 했고요. 이 가격대가 어떤 가격대냐면 우리 이전에 2022년도 아주 1년 내내 하락을 했던 하락장 기억나시죠? 지금 이 가격대가 2022년도의 저점보다 더 많이 하락을 하는 가격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2년도에 저점이 한 650포인트 정도 되는데 현재는 627포인트로 더 하락을 했다.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나마 코스피는 아직 2022년도에 저점을 이탈하지는 않았습니다. 2020년도까지 가려면은 이거 2100포인트도 이탈을 해야 2022년도보다 더 많이 하락을 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좀 종목들이 이게 시황을 말씀드리기가 민망할 정도로 없습니다. 그냥 정치 테마주만 올라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수가 코스닥이 전저점 이탈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반대 매매 물량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최근에 신용 물량이 꽤 줄어들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꾸역꾸역 버텨왔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 그렇게 외국인이 매도하고 삼성전자 힘들고 그렇다고 해도 그래 한번 버텨보자 라고 했던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계엄 사태 이후에 주말간에 나온 탄핵 폐기와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면서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고요. 그런 오늘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무려 1조 2천억이나 나왔습니다. 양대 시장 합쳐서 순매도가 나왔고요. 그것을 외인과 기관이 다 받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는 그만큼 지금 기초 체력이나 수급적인 것들이 정말 텅텅 비어있구나, 겨우겨우 방어하는 정도에 그쳤고 연기금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방어를 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오늘은 마이너스 5%, 2%대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가 걸릴 정도로 굉장히 급락이 나왔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연기금이 좀 기관들이 방어를 해줬기 때문에 이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버텼던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많이 떠났지만 그래도 꿋꿋이 버텼던 분들까지 지금 떠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도대체 어떤 일들이 있는지 체크하면서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좀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뒷부분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한번 볼까요? 오늘 한국 증시 개미들의 투매가 나왔다. 기관들은 폭풍 매수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뭐죠? 정치적 불확실성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외신들도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가 점점 추락하고 있다는 소식이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계속 보여드릴 뉴스들이 좀 긍정적인 소식이 별로 없어요. 하나 있다. 지금 코스피의 현재 구간이 역사적으로 저평가된 국면이다. 이런 내용도 있긴 한데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굉장히 증시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기재부는 주식시장에 4,300억이나 쏟아 부을 거다 라는 내용이 있고요. 다음 주까지는 1,000억 원 추가 공급을 한다. 개인들이 막 1조 넘게 던지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으로 과연 방어가 잘 될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금융위원장 10조 증안펀드, 40조 채안펀드 투입도 준비를 하고 있다. 어느 정도 반대 매매나 좀 추가적인 투매가 나오고 나서 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펀드, 긴급한 유동성이 투입이 된다면은 그 반등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충분히 이런 롤러코스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일시적인 유동성 투입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은 과연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게 아닐까. 지금 우리 독에 구멍이 났어. 그럼 그 구멍을 메꾸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인데 일단 지금 계속 새 나가고 있는 거를 위에서 유동성으로 일단 붓고 있는 겁니다. 뭘로? 우리나라의 연금, 국민연금과 미래의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낼 세금으로 지금 메꾸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 정치적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를 하면 되는 건데 지금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이거를 지금 늦추고 계속 미래로 엄청난 손해를 계속 미루고 있다.
그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나중에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오지 않을까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유동성을 투입을 한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한국 증시 그래서 불확실성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과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외신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소식들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주말에 정치적인 이런 탄핵 폐기나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을 보면서 외신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제사회에서 고립이 될 것이다라는 외신 전망도 나왔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외신이나 주요 인사들의 반응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국민의힘 나라보다 당을 중시한 최악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일본 니혼게이자 이 신문에서는 탄핵 무산은 여당의 시간 벌기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일본에서 정치의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는 국민적 분노, 여당 전체를 불지를 도박이다. 그 다음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더 많은 탄핵 요구, 시위를 촉발할 것이다.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또 여당, 대통령 구하려고 결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리의 대외 신인도의 하락과 지금 현재 환율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제가 지금 환율을 보고 있는데 1434원 아까 점심때는 거의 38원 이렇게까지도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지금은 1400 초반도 아니고 1400 이제 중반도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실시간으로 국민연금 다 좀 증시에 쏟아붓고 있고 그 다음에 원화 가치도 하락하고 있고 원화 가치 하락이 지속이 되면은 시간차를 두고 수입 물가가 다 오릅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또 물가가 또 올라. 물가가 또 오르면은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은 기업의 매출이 안 좋아지고 매출이 안 좋아지면은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러면 악순환이 되고 그렇게 되면서 또 내년도에 기업 실적 추정치가 계속 하향이 된다면은 이것도 쉽지 않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안 좋은 얘기만 말씀을 드리나? 잠시 뒤에 그래도 좋은 내용들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장기적인 또 정치 불안정성 초래를 하고 있다. 계엄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다.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엄령 이후에 나온 또 예산안 관련된 소식을 말씀드리자면은 민주당에서는 예산안 7천억 추가 삭감을 한다고 했고 탄핵 없이는 예산 협의를 할 수 없다. 빨리 내려와라. 그래야 예산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정치적인 상황, 국내 내수가 불안한 상황에서 예산도 집행이 되지 않고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이 꼬여 있다.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일정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우리 원래 올해 내로 일정에 나올 만한 것들 거의 다 지금 보류 또는 취소가 될 것 같습니다. 첩첩삼중이죠. 그 부분도 이제 다음 좀 이따 일정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탄핵 없이는 협의 없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예산안으로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론은 아무래도 여당에 대한 좀 책임, 빠른 또 조기 퇴진,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 여론이 훨씬 많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 인물로 이재명 대표가 52%를 현재 압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올라간 종목들 뭐가 있죠? 정치 테마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찾기가 어렵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개파락을 했거든요. 왜냐면 탄핵이 폐기됐으니까 개파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탄핵이 폐기되긴 했는데 방향성이 바뀌었냐 이거야. 그렇다 해가지고 국힘의 지지율이 올라가냐 다음 정권이 누가 될 확률이 높은가에 대해서 고민해봤을 때는 시간의 딜레이는 있을지언정 아직까지도 계속 이재명 대표가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대안이 없다. 그러면서 수급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다 정치 테마 중에서도 이재명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그 다음에 민주당 관련 정책 테마주 이런 데로 다 수급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니 생뚱맞게 안철수 관련주는 왜 오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주말에 탄핵 표결을 할 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다 나갔죠. 한 두세 명 남기고 다 나갔는데 그중에 한 명이 안철수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안철수 의원 혼자 남아있는 걸 보고 다시 봐다 이렇게 평가를 좀 했거든요. 그 영향 때문인지 오늘 시작하자마자 지금은 관련이 없긴 한데 예전에 안철수 테마로 엮였었던 써니전자와 그다음에 안랩은 그래도 좀 연관이 있을 수 있죠. 안랩 같은 종목이 시초가가 11%, 써니전자는 거의 17% 급등 출발을 했고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민감하게 의원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에 관련 종목들이나 증시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반면 한동훈 관련주들은 오전에 좀 슈팅 나왔다가 다른 정치 테마주에 비해서 확실히 차익 실현이 나오고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IMBC와 YTN 같은 종목들은 상한가를 갔어요. 아니 무슨 일이지? 얘네들 갑자기 왜 상한가를 가는 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야, 우리 생각해보면 주말에 뭘 많이 봤죠? MBC 엄청 많이 봤습니다. 그죠? 뉴스 특히 많이 봤어요. 그리고 우리 유튜브로도 MBC 보니까, 야, 동시 시청자 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면은 시청률을 싹쓸어 가고 있어요. 싹쓸이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그래서 특히 MBC가 또 많이 시청률이 굉장히 올라갔다는 소식 때문에 IMBC가 굉장히 상한가, 갭상승과 함께 상한가를 갔습니다. YTN도 덩달아 좀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고요. 이런 종목들 말고는 사실 오늘 많이 움직인 애들은 없었다. 정치 테마랑 뭐 몇몇 이런 종목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너무 과열일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재명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200%가 올랐습니다.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되면 이거 좀 너무 과열이 좀 쏠림이 심한 게 아니냐. 어떻게 이게 지수가 조금이라도 반등 시도를 하게 된다면 정치 테마주는 오히려 또 크게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나 지금까지는 무지성 매매를 해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위아래 롤러코스터 굉장히 꽤 나오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뭐 예측이 무의미할 정도로 시장이 힘들다. 변동성을 예측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식은 내일이죠.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일 10일 예산안도 있는데 금투세 폐지 법안이 통과되냐 이 결정이 됩니다.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큰 와중에 금투세 폐지 법안이 통과가 되면 그나마 투자 심리에 조금 우호적일 수 있어서 이것도 내일 일정에서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좀 크게 이변이 없는 한 여기 보면은 여야 이견 없는 금투세 폐지는 일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복형 금감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일관 추진을 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 폐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더 가능성이 높다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현재 PER이 8.4배라고 합니다. 이거는 역사적인 저점이고 그만큼 저평가가 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바닥을 찍은 밸류에이션, 저점 매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역대 저점을 찍고 있는데 PER 기준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만 1조 2천억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지금 매수하는 게 기회일까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지금 호시탄탐 노리고 있다. 현금이 많으신 분들은 야 이거 결국에는 나중에 해결될 거고 우리나라가 결국엔 이런 위기들 뭐 얼마나 많이 겪었냐. 나중에 다시 또 반등이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서 저가 매수 줍줍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수는 지금 투매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과연 코스피 PER 8배 수준이 얼마만큼 많이 나왔었냐? 과거에 2011년에 한 번, 2018년에 2차례 정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지금은 지나친 저평가로 한국 증시 관심을 가질 때다. 이런 뉴스들도 있으니까요. 너무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오히려 여기서 또 반대 매매가 나오고 투매가 나오고 과하게 하락을 한다면 실적이 어느 정도 방어가 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또는 내년도에 기대가 되는 종목들은 저가 매수를 좀 해보는 것도 고민을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상 지금 같은 상황에서 손이 잘 안 나가요. 왜냐면 지금 너무 싸다, 저가 매수 할 때다 라는 이야기는 사실 한 달 전에도 나왔고요. 2달 전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2달 전에 샀던 사람들도 지금 너무 고생하고 있고 한 달 전에 샀던 사람들도 지금 너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과연 우리가 지금 샀는데 바로 반등이 나올까? 또 아니면 이게 몇 달을 고생을 할까? 또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 있죠. 그런 것들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이게 만약에 조기 퇴진이든 뭐든 간에 해소가 만약에 되잖아요. 오늘 하락했던 거 단번에 회복하지 않을까? 그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분할 매수로 언제부터 해야 될지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됐는데 만약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그런 뭔가가 나온다. 뉴스든 정치권에서 뭔가 나온다면은 저는 감히 예상을 해보건데 그런 호재가 나온다면 하루 만에 증시는 5% 전후로도 급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대낭폭이었던 종목들 일제히 5%에서 10% 이상 급등이 나오는 급반등 장세도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언제 나올지는 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속보로 나온 내용인데 윤 대통령 출국 금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법무부에서 현직 대통령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하고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만큼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소식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1,500원 과연 찍을까? 한국에서 계속 빠진 돈 불안하다. 이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또 지나가도록 하고요. 미국 관련된 소식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트럼프 파월 해고 계획은 없다.
하지만 뭐 미국 나토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또 내용이 나와서 이게 추후에 또 불확실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오픈 AI 월 $200 챗 GPT 유료 모델 출시. 야, 이제 $200? 가격대가 꽤 있네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 30만 원 정도. 월 30만 원 내면서 AI 챗 GPT를 쓴다? 얼마나 대단한 데이터길래 그러지? 궁금하기도 하네요. 그죠?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요. 미국 투자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미국장 요즘에 비트코인과 함께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여기에서 근데 옐런 미 재무장관이 암호화폐와 상업용 부동산 위험을 경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은 계속 또 좋진 않았죠, 최근에도. 그런데 이번에 암호화폐까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불안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비트코인과 주식, 미국장이죠, 거품의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는 닷컴 버블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석도 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현재 과도한 밸류에이션이 2000년대 닷컴 버블 당시의 최고 수준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 미국 증시도 지금은 오버슈팅의 구간이긴 한데 언제 추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또 겁을 주고 있거든요. 많은 또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내 또 이런 내용들, 노이즈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 이후에 또 신고가를 1년 내내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번에도 그런 잠깐의 조정으로 넘어갈지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가장 최악이 뭐냐면 오늘 이렇게 증시가 5% 이상 급락을 했잖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구간에서 투매에 동참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지금 환율도 너무 높은데 엄청 비싸게 달러를 바꿔서 미국 증시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또 손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아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도 저도 못하는 좀 투자자들의 상황이 좀 많이 있다. 한편으로는 또 환율이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워낙 많아서 어떤 게 정답인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엄 사태에 MBC 신났다, 뉴스데스크 백분토론 등 시청률 순위 싹쓸이를 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나 혼자 산다, 이것도 결방을 하고 정치 뉴스를 내보낼 정도로 이쪽에 너무 지금 핫한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방산주들이 너무 안 좋습니다. 최근에 올랐던 거 다 뱉어내고 있거든요.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있지만 그 다음에 추가로 일론 머스크의 드론으로 무인기로 다 대체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또 안 좋은 소식은 정치적인 불확실성의 여파 때문인가요? 우리나라에 헬기, 무기를 사려던 키르기스스탄, 스웨덴 정상이 발길을 다시 돌렸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 나라 갑자기 계엄을 선포하고 뭔가 불안한데 우리가 이거 가야겠냐 하면서 다 방한 일정을 취소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 또 방산의 수출에 또 빨간불이 켜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우려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도 또 안 좋은 소식을 받은 또 업계는 관광 산업도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좀 나라가 불안하기 때문에 많이 오겠어요? 당연히 안 오겠죠. 그래서 관광산업이 굉장히 또 불안해질 것이다, 또는 지금도 이미 안 좋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면세점도 외국인은 오히려 늘었는데 매출은 굉장히 감소하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숙박업계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다. 나라가 불안하니까 이런 또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사들도 흔들거리고 있다. 빈 좌석이 증가하고 있고 노선 축소도 우려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너무 안 좋은 소식만 말씀드리니까 씁쓸하긴 하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융주도 탄핵 불똥이 튀고 있다. 최근에 외국인들이 금융주들 열심히 또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KB금융을 엄청나게 또 매도를 하고 있고 다른 금융주들도 차익 실현이 세게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여기까지 추앙들 쫙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은 이번 주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연기금, 증시안정펀드 하는 이렇게 어떻게든 방어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좀 더 과하게 민감하게 급락이 나온다면 결국에는 국민연금과 기관에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할 거기 때문에, 물론 이게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고 임시 방편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또 매매를 하거나 트레이드를 하거나 어쨌든 또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또 어느 정도 활용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여기에서 정치권에서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 더 과한 하락은 과대 낙폭에 따른 좀 매수세로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정치주들이 또 계속 난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서 또 기민하게 또 대응을 하실 것 같습니다. 큰 트랙으로 보면 이 두 가지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정치 테마 지금 또 많이 올라서 선뜻 또 스케일을 할 게 아니라면 손이 잘 안 나가기 때문에 과대 낙폭 쪽에서
조금 또는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하는 종목들에서 기회를 노려볼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요 일정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일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11월 뉴욕 연준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대왕고래? 이게 과연 거의 끝났다라고 봐야죠. 이슈가. 그죠? 이게 좀 연속성이 약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미국장이나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비트코인 투자 논의를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논의 예정. 그럼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한다? 그럼 다른 빅테크들도 연이어 참전을 할 거고 우리나라도 뒤늦게라도 참전하지 않을까? 이게 그럼 결국엔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시장의 센티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국회 본회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금투세 폐지가 통과될 예정이다. 혹시나 통과가 안 되면 이거 큰일 나겠죠? 지금 코스닥 분위기도 안 좋은데, 그죠? 이것도 내일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요일입니다. 미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고요. 여기에 따른 미국의 변동성이 혹시 나오는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은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이네요. 이게 또 동시만기를 앞두고 이번 주 계속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는데 많은 분들 지금 이 만기일 날을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참고를 하셔서 대응에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위메이드, 레전드 오브 이미르 사전 예약, 그다음에 22 통화 전책 회의 여기에서는 0.25%포인트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그다음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정기 변경이 있습니다. 편입 편출되는 종목들은 이렇게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큼직한 일정은 딱히 없네요. 근데 우리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슈가 너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서 이런 일정, 재료 지금 안 들어옵니다. 투자자들 귀에 안 들어와요. 예전에는 일정 매매, 재료 매매 잘 먹혔다면은 지금 그게 문제냐? 국정이 혼란스러워서 이거 다 취소될 마당에 봐야 되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수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주요 일정 간단하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미국 FOMC 회의 18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공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예전에 한번 체크를 했었잖아요. 여기 뭐냐면 이런 것들 원전 로드맵, 그 다음에 SMR 4기 계획 발표, 그 다음에 우주기술 로드맵, 우주 산업화 전략 이게 다 연내 발표 예정이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다 연기되거나 취소될 것 같습니다. 아직 관련된 뉴스가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을 때 취소됐다 이런 뉴스가 없긴 한데 지금 시간이 없죠. 정치적으로 지금 이런 것들이 나올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거는 아마 다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 일정에서는 조만간 좀 지워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스페이스 X 공개 매수 예정이 12월에 있긴 한데 우리나라 증시 혹시나 반짝이는지 정도 요때 전후로 해서 그것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가볍게 제가 이제 내릴 테니까 이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모든 게 지금 스톱이 되고 있으니까요. 갑자기 큰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네요. 하루라도 빨리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빠르게 정치적인 상황이 불안한 상황이 빨리 해소가 되는 게 중요하다. 조금이나마 해소될 기미나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아마 증시는 빠르게 안정을 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를 갖고 이번 주 이런 또 극심한 변동성 롤러코스터 장세 잘 대비하시면서 계좌를 지키는 거에 우선순위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스닥이 5% 이상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오전에도 호재가 나오지 않는 한 좀 반대 매매 물량이나 좀 출렁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고 현금 많으신 분들은 또 저가 매수로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섣불리 좀 대응을 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장세니까요. 좀 긍정적인 소식이 나오는 대로 좀 잘 정리를 해서 저는 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